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에 그 채권 안정 펀드가 뭐 10조 원 규모에서 20조 원 규모로 늘어나고 뭐 미국의 뭐 달러 환율 때문에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이제 금융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체감하시겠지만 여기에 참가 안 하셨던 분들은 이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하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그 취재했던 얘기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많이 돌아와요. 근데 그 회사채 만기가 그 한 5조 8천억 원 규모로 돌아오는데 이게 4월에 채권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3월 달까지는 이게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재무 활동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이 되면은 재무 활동을 마무리하고 좀 많이 채권을 발행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 만기가 많은 것만이 문제라고 본 건 아니고 여기에 뭐 한 2,400억 원 정도 되는 대한항공 회사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한항공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만기를 연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말고도 좀 회사채 만기를 좀 잘 넘길 수 있는 회사가 넘기지 못하는 회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뭐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회사 중에는 뭐 GS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되게 우량한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대한항공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아는 취재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떤 회사도 그 만기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회사채가 재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 회사채가 뭐 SK텔레콤 같이 뭐 트리플 A, 더블 A 이런 채권이 발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워낙 지금 채권 시장이 안 좋다. 이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는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다는 거는 이제 비싸다는 거죠, 구할 때. 그런데 아니 연준에서 이게 미국의 연준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풀어낸다는데 근데 왜 달러 구하기가 어려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조금 요새 좀 금융시장이 좀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걸 좀 찾아봤는데 그 증권사의 ELS북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ELS북이 무슨 얘기냐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작년에 발행된 ELS 규모가 한 1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지수를 정해 놓고서 거기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해 가지고 이제 뭐 정해진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사는 이제 그걸 발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해지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좀 이게 굉장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수대가 그 낙인 배리어라고 하는 그 ELS의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ELS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해지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운용해야 되는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운영해 주는 쪽에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증거금을 더 내지 않으면 너의 자산이 불어난 거, 그러니까 운용해야 되는 자산이 커진 것만큼 여기에다가 증거금을 더 넣어라라는 마진콜이 들어왔는데 그 규모가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한투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태우 이런 대형사들이 굉장히 크게 굴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조 단위로 마진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조 단위 마진콜을 넣지 않으면은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증권사들이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이 자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외국에 있는 쪽에다가 마진콜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짧게 뭐 짧은 그 시장에서 CP 기업어음을 막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ELS북에서 가지고 있던 여신 전문 금융책 여전채라고 부르는데 채권을 막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채권을 막 찍어내고 이쪽에서는 채권을 막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거를 또 이제 달러로 바꿔서 거기다 마진콜을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달러를 막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일들이 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뭐 10조 플러스 10조에서 한 20조 정도를 만들어서 단기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단기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거고. 그럼 회사채가 문제인데 왜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냐라는 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물이라는 게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부도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불안하다. 3개월 안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안 나가는데 그럼 회사채는 보통 3년물 이렇게 되는데
3개월짜리도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투자 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3년짜리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고 나면은 전반적인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회사채 발행도 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통해서 일단 단기 시장부터 좀 안정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통해서 직접 매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환율 쪽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었고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통해서 채권 시장도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이제 안정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번 그 코로나19로 촉발됐던 위기가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뭔가 자금이 경색이 되면서 이게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물 경제를 직접 타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 생산도 안 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거라 이전에 2008년이 줬던 교훈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는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이 축적이 된 결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쪽에 불안이 생겼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이 굉장히 좀 빨리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대응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물 쪽에서 또 위기가 생기면 또 금융으로 또 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여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그 저기 부품업체라든지 협력업체들 쪽에서 도산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물 경제의 위기가 또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근 한 1-2주 동안 이뤄졌던 이렇게 환율의 달러 시장의 문제, 채권 시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듯 보이나 근데 물론 여기서 또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금융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불안이 잠재워졌으니까 정말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실물 경제 쪽에 지원을 해 줘야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기 정도까지는 이런 위험들이 전이되지 않도록 뭐 재정 당국이든 통화 당국이든 좀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이쪽 실물 경제를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1-2주 간 있었던 그 달러 시장과 금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